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갓 결혼 1년 차가 된 새댁이랍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은 새댁이라는 말이 어색하지만 들을 때마다 마음이 설레네요. 결혼에 대해서 참 생각이 많았었는데 그렇게 많이 고민을 했던 게 후회가 될 정도로 요즘 너무 행복하답니다. 얼마 전에 지인을 통해서 전에 만났던 남자친구 소식을 들었었는데요. 헤어진 지 벌써 몇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후회한다며 제 연락처를 달라고 난리라고 하던데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사실 전 남자친구 때문에 결혼을 망설였었는데요. 제가 왜 결혼을 고민했었는지 그 이유를 속 시원하게 어딘가 털어놓고 싶었는데 여기에 딱 사연을 보내게 되었네요. 전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유학을 가서 대학 졸업 후에 국내로 들어왔어요. 국내에는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한국에 들어오고서 다니고 있던 학원 친구가 아는 지인이 있다며 소개를 해준 게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제가 다은 씨 엄청 소개해달라고 졸랐던 거 알아요? 처음 딱 다은 씨 사진 보고 이 여자다 생각을 했다니까요. 며칠을 내내 졸랐는데 다은 씨가 아직 남자 만날 생각 없다면서 거절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전 다은 씨 엄청 마음에 들거든요. 다은 씨가 지금 당장 남자친구 만날 생각 없다고 하면 제가 끝까지 기다릴 수도 있어요. 다은 씨는 저 어때요? 친구가 하도 한번 만나보라고 해서 나왔는데 영옥 씨가 그렇게 자리 만들어 달라고 했던 거였군요. 근데 저는 아직 남자친구 만날 생각은 없어요. 아직 한국에서 취업도 안 했고 일도 시작 안 했는데 남자친구부터 사귀는 건 아닌 것 같아서요. 친구가 너무 부탁해서 나오긴 했지만 얼굴 보고 거절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에이, 저는 지금 당장 사귀자는 말 아니에요. 그냥 단지 제 호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다은 씨 저도 얼마나 바쁜데요. 일하는 와중에 다은 씨랑 이렇게 만나려고 겨우겨우 시간 내서 나왔는걸요. 지금 당장은 저랑 만날 생각 안 한다고 하더라도 곧 저한테 호감 생기실걸요? 안 생기더라도 제가 더 노력해서 다은 씨가 저 마음에 들어가게 노력할게요. 그러니까 저희 그때까지는 친구예요. 친구 좋죠? 친구 하는 건 언제나 환영이죠. 한국에서 친한 친구들이 없어서 저도 친구 만들고 싶었거든요. 학원 친구도 겨우 친해진 거라. 솔직히 이번 자리 망치면 친구랑 멀어지는 거 아닌가 걱정했는데 친구 하자고 하면 저는 좋아요. 그렇죠? 우리 그럼 친구예요. 내가 오빠니까 말 놓을게. 다은이 너도 오빠한테 말 놔. 편하게 지내자. 요즘 안 그래도 일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었는데 가끔 만나서 밥 먹으면서 수다 떨자. 다은이 너도 한국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적응하느라 힘들 거잖아. 내가 다 들어줄게. 전 남자친구는 다정다감하고 배려심도 넘쳤어요. 그렇게 1년 정도 가깝게 지내다가 호감이 생겼고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한국에 오고 나서 거의 아는 사람이라곤 남자친구와 남자친구 지인들밖에 없었고 다들 남자친구가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을 하니 저도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부모님도 모두 해외에 계셨기 때문에 남자친구에게 많이 의지도 했었죠. 남자친구는 다 좋았지만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었다면 연인이 된 지 1년도 안 된 상황에서부터 결혼을 재촉한다는 점이었어요. 왜 결혼을 안 하겠다는 거야? 다은아, 너 나랑 결혼하기 싫다는 거야? 아니면 아직 결혼 생각이 없다는 거야? 나는 좀 헷갈려.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고 잘 지냈는데 굳이 1년, 2년 따져가면서 결혼을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 나는 기간은 상관이 없이 우리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좀 속상하네. 결혼을 오빠라서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나는 우리가 아직 연인이 된 지 1년도 안 됐으니까 그래도 1년 넘게 만나면서 천천히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너무 급작스럽게 결혼하자고 하니까. 솔직히 난 아직 결혼 생각도 없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 나도 여기서 자리를 잡고 결혼하면 좋을 것 같아.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내가 능력이 있잖아. 집 때문에 고민하는 거야? 우리 집에서는 그런 거 하나도 신경 안 써. 내가 말했지? 우리 집 넉넉하고 여유롭다고. 혹시 우리 집이 까다로울까 걱정하는 거야? 그런 걱정할 필요 없다니까. 내가 우리 집에 잘 얘기해 둘게. 나는 솔직히 다은이 네가 일을 하던지 안 하던지 그런 건 천천히 결정해도 된다고 생각해. 그래도 우리 조금 더 만나보고 생각을 하자. 아직 우리 부모님도 오빠를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벌써부터 결혼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갑작스러운 것 같아. 우리가 알고 있던 시간이 1년이 지나긴 했지만 연애 시작한 지는 1년도 안 됐기도 했고 난 아직 결혼 생각도 없고. 에이, 만난 시간이 뭐가 중요해. 우리가 이렇게 서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고 함께 하고 싶다는 게 중요한 거지. 결국에는 나랑 결혼할 거 아니야? 다른 사람이랑 결혼할 생각은 아니잖아. 1년이든 2년이든 지나서 결혼할 거면 그때까지 뭘 기다리고 있어. 오빠가 다 능력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정착하는 거야. 그때 시작해도 되는 거니까 걱정 마. 전 남자친구는 만날 때마다 항상 결혼을 언급했어요. 왜 이렇게 서두를까 싶을 정도로 당황스러웠죠. 그때 당시 저는 직장도 다니고 있었던 상황이 아니어서 백수인 저와 결혼을 하겠다며 나서는 것도 신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저를 사랑해서 결혼을 하고 싶은 거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남자친구의 생일날 갑자기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이 있다면서 어딘가로 절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그곳을 가봤더니 식당 안에 뜬금없이 남자친구 식구들이 다 앉아 있었어요. 다들 처음 인사하는 거죠? 여기 내 여자친구. 다은아, 여기 있는 사람들 우리 집 식구들이야. 얼른 인사드려. 안 그래도 한번 인사를 해야 될 것 같다 생각을 했었는데 딱 내 생일이 제격일 것 같더라고.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가볍게 식사하는 자리니까 괜찮지? 원래 가족들끼리 생일날에는 꼭 모여서 밥을 먹는데 다은이 너랑도 같이 식사하면 좋을 것 같았어. 이런 자리인 줄 모르고 참석했네요. 가고 싶다고 한 곳이 여기였어? 안녕하세요. 이다은이라고 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여기에 올 줄 알았으면 선물이라도 준비해서 오는 건데 경황이 없어서 그냥 왔어요. 반가워요. 난 영옥이 엄마예요. 영옥이가 여자친구 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인사 올 거라는 우리도 생각을 못했네. 해외에서 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생각보다 티가 많이 안 나는 것 같긴 하네요. 그동안 인사왔던 애들은 그래도 뭐랄까 해외에서 지냈던 게 그게 딱 티가 나긴 했었는데. 그러게. 전에 만났던 언니들은 다들 명품 휘감고 다니더니만 오빠 좀 취향 소소해졌다. 근데 생일이라고 해서 만나는 거였을 건데 진짜 선물도 하나 안 가지고 온 거예요? 와, 대박이다. 오빠, 진짜 찐 사랑이구나? 불편한 자리에서 전 한마디도 하지 못했고 남자친구 가족들이 품평하는 걸 그대로 듣고만 있었어요. 화가 나기도 했지만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 나오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 꾹 참고 식사 자리를 마무리했죠. 집으로 가던 길, 결국 전 이 일 때문에 처음 남자친구와 다투기도 했어요. 왜 얘기를 안 했어? 가족들한테 소개해줄 거였으면 애초에 옷도 잘 차려입고 가고 선물이라도 준비해서 갈 거 아니야. 어떻게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냥 데리고 갈 수가 있어?
그리고 다들 날 마음에 들어하지도 않는 것 같은데 이런 자리일수록 오빠가 나한테 미리 말을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뭐 어때? 앞으로 가족들 사이인데 그렇게 꾸밀 필요가 뭐가 있어? 자연스러운 게 좋은 거야. 전에 만났던 사람들 얘기 나와서 그래? 가족들이 일부러 그러는 거야. 우리 가족들은 여자들이 내 직업만 보고 접근한다고 생각하거든. 내가 나중에 잘 설명할 테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솔직히 나도 전에는 겉으로 보기에 화려한 사람들 만났었는데 그런 거 다 부질없더라고. 그런 말이 아니잖아. 전에 오빠가 누굴 만났던지 그건 상관없는 일이지만 가족들이 날 이상하게 보는 것도 불편하고 그 자리에서 자꾸 비교당하는 것도 불편했어. 거기다가 오빠는 아무런 말도 안 하고 말리지도 않고 처음부터 설명을 해줬으면 좋았잖아. 우리 가족들 평가가 뭐가 중요해? 내가 다은이 너 좋아하는 게 중요한 거지. 나는 자연스러운 모습이 좋아서 그걸 소개해주고 싶었던 것뿐이야. 내가 처음부터 가족들 소개하는 자리라고 했으면 네가 평소보다 더 불편하게 꾸미고 나왔을 거 아니야. 일부러 편하게 입고 나오라고 한 거야. 그래야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알려줄 수 있으니까. 남자친구는 그 자리를 정말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남자친구를 제외하고 모든 식구들은 저를 경계하는 듯 했어요. 남자친구가 검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그동안 만났던 여자들이 겉만 보고 만났었다며 해명을 하기도 했지만 왠지 모를 찜찜함이 있었죠. 얼마 뒤 길거리를 지나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저를 붙잡았던 적도 있었어요. 그 사람은 바로 남자친구의 여동생이었어요. 언니? 언니 맞죠? 와, 자세히 안 봤으면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었겠구나 생각했겠네. 저 영욱 오빠 동생이에요. 저번에 봤잖아요. 기억하죠? 혹시 여기 살아요? 여기 동네 집값 엄청 비싼데? 그냥 놀러 온 거예요? 옷차림은 거의 집 앞에 나가는 옷차림인데 언니 진짜 평소에도 이렇게 입고 다니는 거예요? 아, 네. 집이 바로 여기라서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바로 나온 거예요. 여기는 어쩐 일로? 이따가 영옥 씨가 이쪽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올 거라고 하던데 혹시 오빠 만나러 오신 거예요? 네, 뭐 겸사겸사요. 안 그래도 언니 만나면 뭐 하나 물어보려고 했는데 해외에 살았다고 했죠? 그런데 하고 다니는 거 보면 그런 티가 나진 않은 것 같은데 혹시 오빠랑 1년도 안 만났는데 결혼을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가 있어요? 오빠가 검사라서 그런가? 아니면 우리 집이 좀 잘 사는 것 같아서? 엄마가 하도 물어보라고 난리길래 물어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전 그렇게 까다로운 편은 아니라서 언니 마음은 이해해요. 뭔가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저 영옥 씨랑 아직 결혼할 생각은 없어요. 영옥 씨가 일찍 결혼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결정한 건 아니고요. 저번에도 그냥 영옥 씨가 같이 밥 한번 먹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지 말없이 데리고 가서 자리 함께하게 된 거였어요. 에이, 언니, 저도 다 알아요. 오빠가 전에 만나던 사람들도 다 그런 꿍꿍이 속으로 만나고 있던데. 언니는 뭐 컨셉이 소탈하고 뭐 그런 거예요? 엄마는 근데 그런 사람 별로 안 좋아할걸요? 차라리 처음부터 티 내는 게 나아요. 우연히 만난 남자친구 동생은 뜬금없이 제가 무슨 꿍꿍이가 있어 결혼을 하는 거 아니냐며 대뜸 말을 했고 전 너무나 불쾌했어요. 제가 아무리 아니라고 설명을 해도 듣는 척도 하지 않더라고요. 우연히 동생을 만난 얘기를 남자친구에게 했더니만 남자친구는 단지 애가 철이 없어서 그런 거라며 웃으며 넘어가더라고요. 전에 만났던 여자들이 대부분 그랬었다면서 아마 그래서 더 경계하는 걸 거라며 말을 하길래
이해를 하고 넘어가게 되었죠. 어느 날은 남자친구 어머니가 저를 초대했다면서 저녁을 먹으러 갔던 날이 있었어요. 남자친구가 잠깐 전화를 받으러 나간 사이에 절 부르시더니 이것저것 꼬치꼬치 물어보셨죠. 저번에는 내가 경황이 없어서 이것저것 못 물어봤는데 어차피 영옥이 여자친구니까 내가 말 도와도 되지? 편하게 좀 물어볼게. 해외에서 살았다고 들었는데 어디서 살았니? 부모님은 한국에 계시는 거니? 영옥이 말로는 지금 한국에서 쭉 살 생각이라고 하던데 직장은 다니고 있니? 저번에는 아직 취업 준비 중이라고 하던데. 부모님께서는 한국에 같이 안 오셨어요. 저 혼자 한국에서 정착하려고 온 거예요. 할아버지가 여기 계셨어가지고 왔다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는 저 혼자 쭉 생활하고 있어요. 취업은 아직 안 했는데 아마 직장 다니는 게 아니라 지금 배우고 있는 일 시작하게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니? 그럼 부모님이 뭐 하시는지 내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겠구나. 여기에는 가족들이 아무도 안 살고 있는 거야? 영욱이가 너 혼자만 한국에 들어왔다고 하던데 솔직히 내가 말하는데 전에도 영욱이가 만났던 애들 보면 하나같이 영욱이 직업이나 우리 집안 보고 만나는 애들이 많았거든. 그래도 영욱이가 결혼까지 생각을 한다고 하니까 나도 너에 대해서 좀 알아야 할 거 아니니? 저랑 부모님은 해외에 나가서 생활한 지 좀 됐고 아마 여기서는 할아버지만 생활을 하셨어요. 지금은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떤 걸 말씀드려야 할지. 부모님은 지금 거기에서 한인 가게 운영하고 계세요. 그거야 내가 확인해보면 알 거니까 됐고. 일단 네 부모님 이름이랑 이런 거 적어놓고 가렴. 아무리 그래도 요즘 세상이 워낙 흉흉하니까 정확하게 따져야 할 건 따져야 할 거 아니니? 솔직히 영욱이가 공부만 잘했지. 사람을 너무 믿어가지고 말이야. 애가 영악한 곳이 하나도 없이 순수해. 그러니까 내가 좀 더 꼼꼼하게 따져보는 거니까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아라. 뜬금없는 말에 당황스러웠지만 저는 그래도 솔직하게 제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아직 제대로 된 직업도 없는 상황이고 결혼은 좀 이른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니 굉장히 불쾌하다는 표정을 지으셨죠. 그래도 어찌어찌 식사를 마치고 나오게 되었는데 갑자기 남자친구가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엄마랑 무슨 얘기했어? 사실 엄마가 너랑 얘기할 시간 좀 만들어 달라고 하길래 자리 좀 비켜준 건데 뭐라고 물어보셔? 엄마가 좋아하시지? 우리 엄마가 이렇게 자리까지 마련해가지고 여자친구 초대한 적은 처음이야. 그래도 다은이 네가 마음에 드시긴 했나 보다. 집에까지 오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렇지? 아니, 별로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진 않은데? 엄마 아빠는 뭐 하시는지, 나는 여기서 뭐 하고 있는지 이런 것만 물어보셨어. 처음에 만날 때부터 확실하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하면서. 근데 뭘 확실하게 하겠다고 하는 건지 모르겠네. 왜 오빠랑 내가 만났는데 우리 집안이 필요하고 이것저것 재고 따지고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뭔가 평가받는 느낌이었어. 에이, 그냥 느낌 탓이야. 네가 아직 한국 문화에 대해서 잘 모르는 모양인데 원래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좀 꼼꼼하게 보거든. 엄마가 거기다가 내가 전에 만났던 사람들이 워낙 불량해서 그러시는 거야. 그렇게 물어보실 정도면 다은이 너 마음에 든 모양인 것 같은데 그래도 좀 포장해서 말하지 그랬어. 아니다. 솔직하게 말하는 게 나았으려나? 솔직하게는 말씀드렸지. 엄마 아빠는 거기서 한인 가게 하고 있고 나는 아직 취업 준비 중이다. 지금 배우고 있는 걸로 아마 일을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말씀드렸는데 표정은 별로 좋지 않으시더라고. 엄마가 아직 다은이네를 잘 몰라서 그러셔.
내가 나중에 차근차근 다 말씀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그리고 다은이 너희 집에는 내가 언제 인사드리면 좋을까? 나는 얼른 인사드리고 싶은데 말이야. 집에 내가 무슨 일 하고 있는지도 말씀드렸어? 부모님이 뭐라고 안 하셔? 한국에 한번 들어오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남자친구는 아직 의논도 하지 않은 양가 인사 계획을 무작정 추진했어요. 그렇게 결혼을 미루자고 말을 해도 남자친구는 무작정 지금 결혼을 해야 한다면서 밀어붙이곤 했죠. 그때는 저도 뭘 몰라서 그랬는지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따지고 보면 가진 거 하나 없는 저에게 검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남자가 무조건 결혼을 밀어붙인다는 게 사랑이 아니고서야 설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남자친구는 가끔씩 본인 동료들 얘기를 해줬던 적이 있었어요. 내 동기 중에 상훈이라고 알지? 걔가 이번에 자천돼가지고 지방으로 내려가게 됐거든. 이번에 내려가면 거의 중앙으로 올라오긴 힘들 거라던데. 내가 들어보니까 좀 억울하긴 하더라고. 근데 어쩌겠어. 억울해도 그냥 까라고 하면 까야지 뭐. 다은이 너도 조직사회 알지? 아무리 잘못한 게 있어도 뭔가 든든한 백이 있으면 그래도 버틸 수 있다는 거. 뭐, 그러겠지? 아무래도 누군가가 의지할 수 있으면 좀 더 버틸 순 있겠지. 근데 그 동기라는 사람, 이번에 뭐 일이 있어서 그런 거라고 하지 않았어? 어쩔 수 없는 일이라더니 갑자기 백이라니? 잘못하면 처벌을 받아야지 뭐. 에이, 그래도 말이야. 죽을 죄를 진 것도 아닌데 굳이 원하지 않는 곳에 보내는 건 좀 너무하잖아. 안 그래? 가족 중에 누구 한 명이라도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도움받으면 좋지. 다은이 너였으면 가족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는데 안 도와주겠어? 마땅히 도와주지 않겠어? 가족 일이라면 도와주긴 할 수도 있겠지만 잘못한 건 어쩔 수 없지 뭐. 근데 왜 자꾸 그런 얘기를 꺼내는 거야? 저번부터 동기들 중에 누가 자천됐다더라. 어떻게 됐다더라. 요즘 무슨 일 있어? 무슨 일은 무슨? 그냥 직장 얘기하는 거지. 다은아, 우리 얼른 결혼하자. 내가 아무리 백도 없어서 그런가 요즘 많이 불안하네. 다은이 너랑 결혼하면 나는 더 든든하고 의지도 많이 될 것 같아.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우리 둘만 생각하자. 난 얼른 다은이랑 결혼해서 내 든든한 백이 되어줬으면 좋겠어. 그렇게 남자친구는 저에게 프로포즈를 했고 결국 전 남자친구의 마음을 받아주게 되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만 결혼을 원할 뿐이었지 시댁에서는 전혀 반기진 않았죠. 결혼을 하겠다는 말을 들었는지 남자친구 어머니는 바로 저에게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영욱이한테 들었어. 결혼하겠다고 했다며? 나는 그래도 네가 눈치가 있는 줄 알았더니만 그게 아니었나 보네. 결국 우리 집에 시집을 오겠다는 거니? 니들 만난 지 1년도 안 됐는데 벌써부터 그렇게 결혼을 하겠다고 하면 어떡해? 남자들이야 자기 감정이 우선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네가 생각이 있으면 연애하고서 끝을 내야지. 기어코 결혼을 해야 되겠단 거야? 난 너 마음에 안 들어. 우리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결혼을 하겠다고 나서? 어머니, 제가 왜 마음에 안 드시는지 이유라도 설명을 해주시면 아니 제가 따로 찾아뵐게요. 저도 지금 결혼하는 게 이르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영욱 씨도 그렇지만 저도 서로 애틋하고 많이 의지하고 있어요. 제가 부족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제가 잘하겠습니다. 네가 잘하고 싶으면 영욱이랑 결혼을 미뤄야지. 난 네가 어떤 애인지도 모르겠고 네 집안은 더더욱이 모르는데 어떻게 결혼을 허락하니? 저번에 한번 우리 집에 와서 더 빨리 결혼하고 싶다고 하는 것 같은데 난 절대 허락 못 해줘. 영욱이한테는 아무리 얘기를 해봤자 통하지 않으니까
네가 가서 결혼 미루자고 해야지 어쩌겠니? 연애야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도 상관없지만 결혼은 다른 거 알지? 영옥 씨에 비해서 제가 모자라다고 생각하시는 거 이해합니다. 여기서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가족들도 한국에 없으니까 더 불안하시고 마음에 드시지 않으실 거란 거 이해하지만 조금만 더 생각을 해주시면 안 될까요? 생각을 더해서 뭐해? 어차피 넌 우리 영옥이 짝이 될 수가 없어. 니까짓 게 뭐라고 우리 영옥이 짝이 된다는 거니? 애초에 말도 안 되는 일이었고 연애 좀 한 거 가지고 우리의 발목이라도 잡을 심산인가 본데 순진한 우리에 꼬드겨서 결혼할 생각은 추워도 하지 말거라. 난 나쁜 엄마 되고 싶지 않거든. 네가 알아서 정리해 줄 거라고 믿는다. 남자친구 어머니는 절대 결혼 허락은 없을 거라면서 통보하시고는 전화를 끊으셨어요. 당황스럽기도 하고 놀라기도 했지만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어요. 남자친구에게 말을 꺼내야 하는지 고민을 하고 있었던 그 시기에 남자친구는 그래도 결혼 전에 인사를 가야 한다며 절 끌고선 예비시댁에 인사를 갔어요. 150억 시그니엘에 살고 있는 예비시댁에 인사를 가니 시모는 올게 왔다면서 입구에서부터 저를 막아섰어요. 그러더니 다짜고짜 제 손목에 수갑을 채우셨죠. 윤 검사, 2년 100% 꽃뱀이야. 조사해. 엄마가 다 알아봤는데 하나부터 열까지 다 거짓말이더라고. 뭐? 엄마 아빠가 해외에서 한인 가게를 해? 네 부모 이름으로 가게 운영하는 사람 한 명도 없더라. 어디서 거짓말을 쳐? 윤 검사, 아무리 우리 아들 순진하고 착하다고 해도 이런 꽃뱀한테 넘어가면 어쩌자는 거야? 여자들은 속을 알 수 없는 동물이라고 엄마가 얘기했어, 안 했어? 엄마, 왜 그래? 갑자기 왜 그러는 거야? 뭘 속였다는 건데? 그리고 다은이 부모님 뒷조사를 했어? 아, 뒷조사를 하면서 뭐 이상한 건 안 느꼈어? 얼른 열쇠 가지고 와. 내가 말했잖아. 이 결혼 꼭 해야 하는 거라고. 내가 나중에 다 설명한다고 말했는데 왜 그러는 거야? 영호가, 너야말로 왜 그래? 지금까지 발랑 까진 애들 데리고 올 때 내가 뭐라고 했니? 엄마 말만 들어도 결혼 잘할 거라고 말했잖아. 그랬더니만 이제는 꽃뱀을 데리고 와? 아이고, 여자들은 영악해서 다 술을 쓴다고 했잖아. 수더분하고 소박하다고 다 착한 여자 아니라니까. 엄마가 다른 사람 말 쉽게 믿지 말라고 했지? 얘가 얼마나 영악한 앤지 너 몰라서 그래.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엄마가 다 망치고 있어. 다은이 할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몰라서 그러는 거야. 다은이 할아버지 검사장이셨어. 다은이네 가족들이 다 이쪽에 계셔서 내가 얼마나 공들이고 있는데. 남자친구는 사색이 되더니만 제 집안 얘기를 술술 꺼내놓더라고요. 저도 한 번을 얘기하지 않았던 말을 꺼내니 당황스러웠지만 누구보다 당황스러워했던 건 바로 남자친구 어머니셨죠. 길길이 날뛰는 남자친구 옆에서 사색이 된 예비 시모를 뒤로 한 채 저는 밖으로 나왔어요. 뒤따라 나오는 남자친구는 이런저런 해명을 시작했지만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다은아, 그게 아니라 내가 너한테 말을 안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우연히 너네 집이 어떤 집안인지를 알게 된 거일 뿐이야. 내가 그래서 결혼을 하자고 했던 건 아니고 그냥 너랑 만나다 보니까 궁금해서 알아보게 됐고 그래서 알게 된 거야. 오해하지 마. 진짜 네가 좋은 집안이라서 결혼 서둘렀는 거 아니고 그냥 나는 네가 좋아서 결혼하자고 한 거니까. 그럼 공들이고 있었다는 게 무슨 뜻인데? 우리 할아버지가 검사장이셨다는 건 언제부터 알았던 거야? 나랑 만나기 전?
아니면 나랑 만난 후? 내가 그런 집안 딸이라는 거 알면? 오빠 부모님이 날 허락해 주실 정도인 거야? 그럼 내가 그런 집안이 아니라면 결혼 허락은 죽어도 못 받는 거고? 그것 둘째치고 내가 그런 집안 자식이 아니었어도 오빠는 나랑 결혼을 어떻게든 했을 거란 거야? 그럼 내가 어떻게든 결혼했겠지. 내가 말했잖아. 나는 그냥 네가 좋아서 결혼을 하겠다고 한 거라니까. 나도 나중에야 알았어. 너희 할아버지가 검사장이셨고 친척들도 다 이쪽 계통에 있다는 거. 아버님, 어머님도 우연히 해외에서 기업 지부장 하고 계시다는 것도 알았고. 이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공들였다는 건 그냥 오해야. 엄마한테 잘못 말한 거야. 남자친구의 해명에도 전 찝찝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생각해보니 남자친구는 절 볼 때마다 자기의 얘기를 계속해 왔었고, 가족이 든든한 백이 되어줘야 한다는 둥 어쩐다는 둥 뜬금없는 얘기를 꺼낼 때가 많았거든요. 아무래도 남자친구가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은 아닌 것 같아 소개를 해준 사람에게 물어보니 이미 저에 대해서 다 알고선 만남을 갖게 된 거라고 했어요. 그제야 남자친구의 행동이 왜 그랬는지 모든 게 확실하게 알게 되었어요. 남자친구는 일을 하다가 좋지 않은 일에 연루가 되어서 징계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더라고요. 아마 제 가족들이 그쪽 계통에 있으니 저와 결혼을 한다면 징계를 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것 같았어요. 또한 징계를 받더라도 다시 금방 복귀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서둘러 결혼을 밀어붙이고 저희 쪽 가족을 만나보겠다고 했던 것 같았는데 그게 딱 무너지게 된 거더라고요. 자신이 연루된 사건이 터질 무렵부터 저에게 더 적극적으로 연애하자고 했었던 이유,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결혼을 무작정 밀어붙였던 이유가 이렇게 밝혀졌죠. 남자친구는 끝까지 자기는 그런 의도로 접근한 게 아니라고 했어요. 내가 왜 너랑 계속 결혼하겠다고 했겠어. 요즘 세상에 무슨 가족 백이야. 그런 게 어디 있냐고. 내가 징계받을 건 받는 거고 다은이 너랑은 별개지. 맞아. 솔직히 말하면 다은이 네가 어떤 집안 사람이고 부모님이 뭐 하시는 분인지 다 알고 있긴 했지만 사실 우리 집도 뭐 꿀릴 거 없으니까 중요하다고는 생각 안 했어. 그냥 다만 네가 좋아서 결혼을 하자고 한 거라니까. 그럼 왜 주변에는 그렇게 말하고 다녔던 건데? 나랑 결혼해야 모든 일이 풀린다고 했다면서. 당신 집안? 투자 한번 잘 돼서 시그니엘에 전세로 들어가게 된 거, 그거 말하는 거야? 난 적어도 당신 부모님이 뭐하고 사는지, 얼만큼 부자인지 신경 써본 적이 없었어. 근데 당신은 나 몰래 우리 집안 사람들 누가 검사인지 변호사인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다 알아보고 다녔다며. 그저 궁금해서 그런 거야. 내가 그래도 결혼할 사람인데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내가 나조차고 그랬겠어? 같은 계통에 있으니까 그냥 어느 정도 정보는 알고 있어야 나도 만났을 때 당황스럽지 않을 거 아니야. 그렇게 따지면 나도 너한테 서운한 거 많아. 어떻게 이런 집안 얘기를 한 번도 안 할 수가 있냐? 끝까지 안 하려고 했던 거야? 결혼하면 어차피 다 알게 될 텐데. 어차피 결혼할 때 아무도 부를 생각 없었어. 내가 누누이 말했잖아. 우리 그냥 양가 부모님만 모시고 결혼하자고. 오빠도 좋다고 한 거 아니었어? 가족들이 뭐라고 있던지 상관없다고 한 거 오빠였잖아. 내가 그걸 밝히던지 안 밝히던지 그게 그렇게 중요했어? 그래서 나도 결정하지 않은 결혼을 내 친척이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야? 그냥 알긴 알아야 하니까 말한 거지. 내가 뭘 원하고서 말한 게 아니라니까. 다은아, 다 오해야. 내가 애초에 너랑 결혼해서 뭘 원한 거였다면 처음부터 티를 내거나 그랬겠지. 아니면 가족들한테 말을 했거나. 근데 아무도 몰랐다는 건 나도 그럴 의도가 없었다는 거 아니겠어?
남자친구의 해명에 저는 잠깐 흔들릴 뻔했지만 알고 보니 남자친구는 더 감쪽같이 속이기 위한 계획일 뿐이었더라고요. 이미 저를 제외한 제 친척들에게는 저와 결혼을 할 거라며 얘기를 해둔 상황이었고 친척들에게조차 제가 말하기 전까지는 비밀로 해달라고 한 거였어요. 아마 남자친구는 그렇게 백을 만들면 자기가 받을 벌을 덜 받게 될 거라 생각했던 모양이었어요. 모든 사실이 밝혀지고 전 남자친구의 마음이 사랑이 아니었겠단 확신이 들었어요. 그렇게 전 헤어짐을 고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난 후에 들리는 소식으로는 결국 남자친구는 징계를 받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사건이 심각해 검사 옷을 벗어야 했다고 해요. 예비시댁이 될 뻔했던 그 집안은 시그니엘 집주인이 아닌 월세로 들어간 거였어요. 검사 아들 데리고 어떻게든 더 좋은 집안 며느리를 들이려고 했던 욕심 때문에 결국 모든 게 망쳐버리고 말았던 거죠. 제 배경만 보고 저와 어떻게든 결혼하려고 했던 전 남자친구를 떠나고 몇 년 후 전 오로지 저만을 사랑해주는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애초에 처음부터 저의 배경을 전혀 모르고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는데 나중에 밝히고 나서도 그게 뭐가 중요하냐며 말하는 남편이 참 든든하더라고요. 작은 시골 마을에 내려와 전 꽃집을 운영하고 남편은 직장에 다니고 있어요. 여기서는 더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없이 평온하게 잘 지내고 있답니다. 여러분들은 직업과 집안이 그 사람의 급을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축복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할게요. 안녕하세요. 수원에 살고 있는 여성이에요. 24살 어린 나이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고 이혼을 했어요. 한 번의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 더 멋들어지게 살고 싶었고 그로 인해 많이 노력했습니다. 아이가 있었던지라 처음엔 재혼을 생각하지도 않았지만 제 나이 이제 막 30대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소개를 시켜주더라고요. 하지만 아이를 위해서 소개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나 집신도 짝이 있듯 우연히 알게 된 남자에게 가족의 정을 많이 느끼고 저희 딸에게 잘해주는 모습을 보며 재혼을 결심했답니다. 이혼의 아픔은 이혼한 사람만 알 수 있듯 남편과는 참 통하는 게 많았어요. 남편도 돌아온 싱글이었기 때문에 저의 아픔과 힘듦을 충분히 공감해 주었거든요. 그리고 비슷한 게 굉장히 특별했어요. 어머, 거기를 어떻게 알아? 거기 완전 마니아층만 아는 덴데. 진짜 신기하다. 나랑 같은 도서관 다닌 것도 신기하고. 이런 게 운명이지. 진짜 이러려고 이혼했나 싶다니까. 솔직히 완벽한 소울메이트를 만난 기분이라 신기해. 그러니까 말이야. 잘하면 우리 과거에 어디선가 우연히 자주 마주쳤을 것 같아서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특별해. 짜맞춘 것처럼 모든 게 비슷한 남편과의 만남이었어요. 제 주변에선 신중히 결정하라고 했지만 제 아이를 이렇게 좋아해주고 저에게 잘해주는 남자를 찾기가 쉽지 않겠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고 재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전 아이가 있고 아이가 없는 남편이었기에 시어머님은 저를 굉장히 좋아하시지 않았습니다. 대놓고 반대하시기도 하였어요. 너도 이혼을 했지만 하필 애 딸린 이혼녀냐? 거기 딸렸잖아. 너 그 애를 네가 평생 키울 수 있을 것 같아? 절대 안 되지. 엄마, 걱정하지 마요. 내 불행한 인생 정말 끝이니까. 나 이제 착하고 좋은 여자랑 살고 싶어. 그 집 아이도 날 얼마나 잘 따르는데. 그러니까 허락해줘요. 엄마도 내가 행복한 거 보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마음으로 봐줘요. 의사만 아니면 절대 허락 안 했어. 그나마 돈은 잘 벌 거 아니니. 그거 하나 보고 허락해 주는 거니? 똑바로 처신해. 그리고 네가 왜 불행해? 지들이 다 복이 없어서 이렇게 된 건데. 너 절대 그렇게 생각 마. 네 탓은 하나도 없는 거야. 결국 저희는 재혼을 했어요. 아이까지 있는 마당에 시어머니에게 미움을 받고 시작한 재혼이었지만 이젠 실패하지 않으리란 생각으로 제 행복만을 꿈꿨답니다. 시어머니를 생각하면 사실 이렇게 재혼하는 게 맞나 싶었지만 아이가 남편을 너무 친아파처럼 따랐기 때문에 그 모습도 참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기적일지라도 제 아이의 행복이 우선이었던 마음이었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만만한 분이 아니셨고 언제나 저에게 늘 갑인 것처럼 행동을 하셨어요. 저 역시 그런 것들을 참기란 쉽지 않았지만 애가 없는 남편이 남의 애를 내 자식처럼 키워주는 모습을 보고 저 역시 어머니께 잘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아들이 왜 혹을 데려다가 키워야 하는지 모르겠다만 네가 그렇게 잘 나가는 성형외과 의사라며? 나 보톡스랑 필러인가 뭔가 좀 놔줘라. 요즘 노화가 왔는지 얼굴이 팍 상했잖아. 내 노화에 너도 한몫했으니 앞으로 네 병원 자주 갈 거야. 네, 언제든 말씀만 해주시면 예약 따로 잡아놓을 테니 편하게 말씀해 주셔요. 제가 어머님은 당연히 잘 놔드릴게요. 엄마, 의사 며느리 두니까 너무 좋지? 거봐. 엄마가 제일 좋을 거라니까. 괜히 그러신다. 우리 앞으로 잘 살아보자고. 제가 그거 아니면 볼 거 있냐? 솔직히 의사 아니었으면 허락하지도 않았어. 뭐 며느리야. 솔직히 손 안에 넣고 주무르기 좋으면 좋은 거지. 그나마 이혼하고 애까지 딸렸으니 고분고분한 거지. 아가씨였어 봐. 지 잘난 맛에 살겠지. 시연이 그런 애 아니야. 얼마나 어른들한테 깍듯한데. 엄마도 그러니까 좀 좋은 시선으로 봐줬으면 좋겠어요. 얼씨구 팔불출이냐? 너 남자 홀리는 재주는 있나 보다. 그래도 네가 한참 믿지는 결혼이니까 떵떵거리고 살아. 믿지는 결혼이라뇨? 어머님, 말씀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듣는 사람 생각도 하시면서 말씀하셔야죠. 어른이신데. 내가 네 눈치 보라는 거야, 뭐야? 너 나 물로 보지 마. 나 절대 며느리 눈치는 안 보고 산다. 그러니까 네가 눈치 봐. 그게 아니라 말씀 좀 가려 하셨으면 해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저도 저희 부모님께는 귀한 딸이니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시어머니에게 죄송한 마음이 있던지라 정말 잘해드리고 싶었지만 시어머니는 절 그럼에도 받아주시지 않았답니다. 가부장적인 모습도 굉장히 강했었던 시어머니였기에 남편을 하늘처럼 떠받들으라는 말도 스스럼 없이 하셨어요. 한 번은 제가 병원 일로 바빠서 아이의 준비물을 미처 챙기지 못했었고 그날 출근을 하지 않은 남편에게 아이의 준비물을 대신 챙겨달라고 부탁을 했었거든요. 이 모습을 본 시어머니는 노발대발 난리가 났고 퇴근 후 집에 오니 제 얼굴에 날아온 건 다름 아닌 걸레짝이었어요. 아이는 제 모습을 보고 놀라 소스라치게 울어버렸고 남편 또한 당황하더라고요. 이 미친 것아! 네가 감히 우리 아들을 부려먹어? 내가 이러라고 장가 보냈는 줄 알아? 네 새끼면 네가 챙겨야지. 왜 우리 경수 보고 뒤치다꺼리를 하라고 해? 너 이러려고 재혼했냐? 애한테 집사 같은 게 필요해서 한 거냐고? 어디 변명해봐. 말을 해도 진짜 얄밉게만 하시네요.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디서 경우 없게
이런 행동을 하시죠? 부부고 이제 아이 아빠면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럼 전 어머니 보톡스 아들이라고 결혼했나요? 뭐? 너 결혼했다 이거지? 이제 뭐 잘 보일 필요 없다 이거냐? 어디서 시어머니 말하는데 눈을 부라리고 대들어? 어머님이 저한테 걸레짝 집어 던진 건 잘한 일이고요. 살다 살다 뭔 이런 경우가 있는지. 당장 사과 안 하시면 전 가만 안 있을 거예요. 당신도 뭐라고 말 좀 해봐. 내가 지금 걸레짝 맞을 행동을 한 거야? 당신이 입이 있으면 말을 해보라고. 엄마는 그냥 내가 또 아들이니까 혹시나 이런 심부름들이 잦을까봐 그러신 거지. 당신이 이해해. 당신 착하잖아. 착하면 다 참아야 하니? 이런 말 하고 싶진 않지만 전부인한테도 이렇게 대해서 당신 이혼한 거 아니야? 입이 있으면 말해봐. 뭐라고? 이게 아주 사람 잡겠네. 경수가 착하다고 해서 허락했더니만 이거 완전 보통 성깔이 아니잖아. 아이고, 복 없는 놈. 남편에게 의중을 물으니 오히려 어머님을 이해하라는 남편이었고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재혼전 그렇게 저와 제 아이만을 생각했던 남자가 맞나 싶을 정도로 오히려 본인도 준비물을 갖다 주기 귀찮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전 크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제 부탁을 안 들어줘서가 아니라 이제 정말 부부고 아이 아빠라고 생각했어서 그런지 너무 남 같은 발언에 실망했거든요. 하지만 충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알고 보니 자식이 없다고 한 남편은 사실 어린 아들을 둔 아빠였더라고요. 여기가 우리 전 남편 현 와이프가 하는 병원 맞죠? 저 전처예요. 뭐 의사라고 얘긴 들었는데 미모가 좀 있네요. 하긴 이가 여자 외모는 엄청 따지긴 하죠. 요새 양육비가 2달째 안 들어와서 대신 찾아왔거든요. 돈 좀 주실래요? 양육비라뇨? 그리고 이한테는 아이가 없었던 걸로 아는데 무슨 양육비 타령을 하는 건지. 저 바쁘니까 나가주세요. 모르셨어요? 와, 이경수 인간. 우리 애까지 숨기고 재혼을 해? 뭐 면접은 하지 않지만 그래도 아이 아빠예요. 못 믿겠으면 확인해 보셔도 돼요. 전 당당하니까요. 이렇게 큰 병원을 하실 정도면 돈도 좀 있으신 것 같은데 깔끔하게 주시죠. 아, 그리고 이경수 그 남자 너무 믿지 마요. 내가 불면 이경수 인생 끝장나는데. 뭐 바로 터지면 재미없으니까 참고 있어요. 어디서 압박질이야 당신?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당당히 해. 그리고 돈 얘긴 애아빠 만나서 해. 안 나가면 신고할 줄 알아. 나중에 나한테 고맙다고 할걸? 당신도 재혼이라면서 너무 쉽게 결정한 거 아니야? 됐고, 오늘은 이쯤 하죠. 얼굴 도장 찍었으니. 진료 시간에 소란을 피우는 남편의 전처였고, 그로 인해 아이 아빠라는 게 들통이 나버렸어요. 남편은 그제야 싹싹 빌었고, 시어머니 또한 저에게 혹 달린 여자라고 늘 비난을 하셨는데, 본인 아들 또한 자식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자 꼴먹은 벙어리였어요. 정말 미칠 듯 배신감과 분노가 치솟아 오르더라고요. 정말 잘해보고 싶은 2번째 결혼이었기에 충격은 컸습니다. 말하려고 했는데 말할 기회가 없었어. 근데 그 애는 아예 안 만나. 사실 엄마가 엄청 싫어했거든, 그 여자를. 그래서 아이도 그 여자 핏줄이라고 바로 줘버린 거야. 애가 생겨서 어쩔 수 없이 한 결혼이었어서 그런지 진짜 정도 없어. 진짜 너무한다. 그래도 그 아인 당신이 아빠라고 당신만 기다릴 텐데. 날 속이고 아예 만나지도 않고 진짜 배신감 든다.
그러면서 우리한테 그런 마음이 들지? 당신 진심이 다 왜곡돼 보여. 여태까지 해왔던 행동들이 진심인지 묻고 싶다고. 좀 봐줘라. 남자가 어쩌다가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네 딸이 지금 얘를 그렇게 따르는데 너 또 이혼할 수 있어? 어머님은 지금 아무 말씀도 하지 마세요. 저 간신히 참고 있는 거거든요. 차후에 제가 어떻게 할지는 제가 판단해요. 아니 저것이? 이제 나를 아주 바지사장 취급해? 아휴, 기막혀. 아들, 뭐라고 말 좀 해봐. 내가 지금 이렇게 당해야 해? 엄마는 좀 가만히 있어요. 자기야,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다 설명할게. 남편 말을 들어야지. 왜 남의 말을 듣는 거야? 전 그 길로 딸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와버렸고, 그렇게 재혼한 지 4개월 만에 저희는 별거에 들어갔어요. 제가 금세 별거에 들어갔다고 하자 친정엄마는 정말 슬퍼하셨고 딸아이마저 아빠를 보지 못하는 거냐고 계속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남편은 계속해서 아이 학교를 찾아가 아이를 설득하며 저를 다시 만나고 싶어 했더라고요. 머리로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 모습에 마음이 흔들려 결국 남편을 용서하였고 대신 저와 남편은 한 가지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당신 말 들어야지. 나도 이번 결혼은 진짜 실패하고 싶지 않아. 첫 번째 결혼을 진짜 철없을 때 저질렀다면 지금은 내가 선택해서 한 결혼이니 더 잘 살고 싶거든. 나도 이제 내가 지켜야 할 사람들이 누구인지 확실히 알았어. 약속 지켜. 우리 처음에 결혼했을 때 약속했던 것처럼 나랑 당신 그리고 우리 아이 셋이 사는 거야. 알겠지? 알겠어. 엄마한테는 내가 잘 얘기할게. 어차피 우리 원래도 분가하기로 했던 거잖아. 그러니까 걱정 마셔요. 결혼 전 원래가 분가 예정이었지만 시어머니의 격한 반대로 같이 살게 되었던 나날이었고 이번에 이런 일이 터지면서 전 남편을 용서하는 대신 저희끼리 나가 살고 싶다고 얘기하였어요. 가장 중요한 건 할머니와 계속 살게 되면 저희 아이가 좋은 말을 많이 듣고 잘할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강력히 분가를 주장하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시어머니는 제가 일하는 병원에 쳐들어와 삿대질을 하며 환자들 앞에서 저에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우리가 너한테 좀 잘못했기로써니 지금 나랑 내 아들을 갈라놓는다는 거야? 네가 의사면 다고 돈 잘 벌면 다야. 여기 환자분들, 이 며느리가 글쎄 시어머니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알고 제 아들을 꼬드겨서 절 고려장 시키겠다네요. 지들끼리 나가 살고 이 늙은 시애미를 혼자 살게 내버려 둘 거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의사한테 시술 받고 싶으세요?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 누가 큰 소리를 낼 판인데 어디 와서 행패입니까? 당장 안 나가면 신고할 거니 그리 아세요. 팔자도 더러운 게. 너 나 떼놓고 절대 우리 아들이랑 같이 못 살 줄 알아? 이 세상에 나랑 아들 딱 둘 뿐인데 어떻게 떨어지니? 나 그 전 며느리랑도 같이 살았었어. 우리 아들이랑은 떨어져서 살아본 적도 없다고. 그러니까 네가 포기해. 아들이 또 이혼남 되는 꼴을 보고 싶으세요? 보아하니 왜 전 와이프랑 이혼했는지 이제야 알겠네요. 얼마나 지지고 볶아댔으면 이혼을 했을까요? 아들을 또 망치려면 그렇게 하시던가요? 어떤 게 아들을 위한 선택인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저게 뚫린 입이라고 아주 막 내뱉네. 여러분, 보셨죠? 여기 병원 원장이 입 열면 이런 사람이라니깐요.
아무리 말을 해도 통하지 않는 시어머니였고, 남편에게 저와 시어머니 둘 중 한 명만 선택하라고 하자 남편은 처음으로 저에게 무릎을 꿇으며 간곡히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의 가정사를 얘기해 주었는데 처음엔 와닿지 않던 것들이 들으면 들을수록 어머님이 참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억세게도 살아오며 남편을 키워주신 분이더라고요. 그렇게 혼자 보따리 장사하면서 나 키우셨고, 얼마나 주변 사람들한테 무시를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셨는지, 그 겨울에 누룽지 한 그릇도 못 먹으면서 나 키우셨어. 시장 장사하시니 당연히 억세진 거야, 물론이고. 그 대신 나한테 따뜻한 밥 한 번 안 해준 적 없으시고, 그래서 엄마가 나한테 유달리 애착이 심해. 아버지도 안 계시고 내가 손가락질 받을까봐 돈 되는 일이면 뭐든 다 했던 엄마였거든. 너도 애 키우는 엄마로서 그냥 좀 유난인 우리 엄마 이해해주면 안 될까? 그리고 내가 살다가 잘 설득할게. 아마 엄마랑도 이렇게 떨어지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게 돼버릴 텐데 차라리 가족이 된 다음에 떨어져 보자. 예전처럼 어머님한테 당하진 않을 거야. 그땐 그냥 내가 죄인인 것처럼 참았는데 이젠 안 참아. 어머님이 당신 그렇게 키워주셨으니 그냥 나도 어머님한테 효도한다 생각하고 잘해볼게. 그래도 내가 선택한 사람을 낳아주셨으니 말이야. 고마워. 나도 우리 딸한테 정말 잘할 거야. 절대 새아빠처럼 안 보이고 진짜 아빠인 것처럼 내 자식한테 못한 거 다 해줄게. 아직까지 내 마음이 다 열린 건 아니야. 사실 당신이 거짓말한 거 아직까지도 생각하면 화나는데 그래도 참는 거야. 알지? 진짜 그건 내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미안해. 살면서 다 갚을게. 그리고 애 때문에 너한테 피해가게 안 할 거야. 그게 아니라 내가 아이가 있어 보니까 어떻게 내 아이를 안 보고 살 수 있는지 그것부터가 의문이라서 그래. 됐어. 이런 얘기 그만하자. 또 말하겠지만 진짜 실수였어. 와이프랑은. 그래서 그런지 애 낳자마자 이혼해서 애한테 정이 없는 거지. 본인의 아이를 안 보는 남편이 참 차가워 보였지만 낳자마자 보지 않았다고 하니 그럴 수가 있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마음을 고쳐먹었고 이 소식을 들은 어머님은 저에게 처음으로 고마움을 표하셨습니다. 저에게 늘 으르렁거리기만 하시다가 처음으로 인자한 표정을 짓는 모습을 보자 어머님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구나 싶은 것이 조금 고맙더라고요. 고맙다. 내가 네 병원 가서 소란 피운 거 정말 미웠지? 나도 그때 제정신이 아니었어. 우리 앞으로 고부 사이로서 잘해보자꾸나. 나도 전 며느리한테 못한 거 너한테 잘해주고 싶어. 사실 네 딸도 내 소녀 같은 마음이 벌써부터 드는 거 있지? 다행이네요. 어머님이 그래도 그렇게 마음을 돌리시니 제 마음이 한결 편해진걸요? 저희 앞으로 잘해봐요. 그럼 잘해봐야지. 우리가 이제 내 식구인데 잘해봐야지. 내가 너한테 했던 행동들 다 잊어준다고 하니 너무 고맙다. 결국 다 같이 살기로 했답니다. 어머님을 완전히 이해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족이 되는 가정이라고 생각했고 일이 이렇게 되니 차라리 잘 됐다 싶을 때도 있었어요. 그렇게 이사 갈 일만 손꼽아 기다렸고 딸아이도 정말 신이 나 보이더라고요. 정말 잘한 선택이라고 되뇌고 또 되뇌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마음을 먹은 게 무색하게 남편의 전처는 저를 찾아와 지속적으로 본인의 하소연을 해대더라고요. 그리고 얼마나 흘렀을까요? 신혼집 잔금을 치르고 이삿짐을 옮기는데 시어머니는 날 밀치더니 안방에 심호짐을 냅다 던지며
큰 소리를 떠들어댔고 역시나 그 본성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었죠. 여긴 내 거다. 아들, 장수돌 침대 언제 오니? 이삿날엔 짜장면이지. 야, 어서 배달 좀 시켜라. 뭐하고 있어? 침대 있다. 오후에나 온다는데. 아, 그래, 자기야. 짜장면이랑 탕수육 됐죠? 그리고 짬뽕 좀 시켜봐. 좀 먹고 하자. 역시 당신들이 변할 리가 없지. 뻔뻔한 거는 우주 최강이네요. 미안한데 이것 좀 보고 말해줄래요? 자. 어머님은 모르실 수도 있겠다. 당신의 그 뻔뻔한 소시오패스 같은 인성을 말이야. 어머님이 꼭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내가 두모자 앞에 조용히 서류 한 장 쓱 내밀자 시모는 그렇게 깔깔거리고 웃다가 바로 심장마비가 온 것처럼 심장을 움켜쥐고 쓰러졌습니다. 전 의사로서 바로 CPR에 들어갔고 응급처치를 한 뒤 시어머니는 바로 구급차에 실려 가셨어요. 이 과거를 어떻게 알았나 본데. 너 우리 엄마 잘못되면 진짜 용서 안 할 줄 알아? 네가 감히 사람을 골로 보내? 용서 같은 소리 하네. 니네 엄마도 아실 건 아셔야지. 넌 그리고 인생 끝났어. 이제 하직이라고. 어디서 날 압박해? 압박? 내가 너한테 빌어주니까 내가 엄청 웃었나 본데? 나 그렇게 만만히 볼 사람 아니거든? 너 가만 안 둘 줄 알아? 구급차 안에서도 남편은 저에게 저따위 막말을 뱉었고 본인의 죄를 반성하지 않는 남편을 보고 사람이 아니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곧이어 병원에 도착해 처치를 받은 시어머니는 곧바로 입원을 하였고 한참 뒤 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그 길로 시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경찰을 불렀고 남편은 시어머니 앞에서 바로 경찰에 끌려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죠. 자기야, 이거 오해야. 내가 그럴 리가 없잖아. 설마 이거 어디서 듣고 온 거야? 정미자 만난 거야? 진짜 아니라니까? 변명은 경찰서에 가서 해. 이혼하고 의지할 데 없이 내가 만만해 보였나 본데 나 그렇게 우스운 애 아니거든. 겁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오해래? 경찰분들 오니까 무섭긴 한가 봐? 내가 설마 참을 줄 알았니? 너 같은 인간을? 저기요, 잠깐만요. 형사님들, 이거 오해라니까요. 자기야, 얼른 나랑 얘기 좀 해. 그 여자 정신병자인 거 내가 말했잖아. 아까는 엄마가 쓰러져서 내가 잠시 눈이 돌았어서 너한테 그렇게 말한 거야. 그러니까 제발 아니라고 말 좀 해줘. 남편은 경찰에 끌려가면서도 끝없이 주둥이를 놀려댔고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질질 끌려가는 행색이 되었고 그 모습에 시어머니는 절 다그치며 노발대발 하셨답니다. 본인이 그렇게 애지중지 하늘이라고 키웠던 아들이 끌려가는 꼴을 본 시어머니는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드려도 이해하지 못했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 모습에 참 답답한 심정이었죠. 너 이게 다 사실이야? 우리 아들을 모함해도 분수가 있지. 어떻게 이런 어마어마한 사실을 지어낼 수가 있는 거니? 제가 그렇게 한가한 사람인 줄 아나 본데 정미자 알죠? 당신 전며느리. 나한테 다 불었어요. 그때 나 찾아와서 이경수 그 인간한테 자식이 있다고 다 폭로한 날. 그날 내가 그렇게 사단내고 이경수가 정미자를 찾아가서 지속적으로 압박한 거 모르나 봐요? 알고 보니 둘이서 대학교 때부터 소문난 연인 사이인데 어머님 당신이 결혼을 반대해서 결혼하지 못한 거라면서요? 지금 그게 이거랑 무슨 상관이야? 경수 전 부인은 정신병자야. 그런데 걔 말만 듣고 지금 일이 이렇게 된 거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경수가 정미자를 만나기 전에 한 번의 결혼 전적이 더 있다는 것과 그 여자가 차량 운전사고로 사망한 게 중요한 거죠. 그 여자는 복 없이 운전하다 죽은 게 아니라 이경수가 보험금을 타내려고 정미자랑 짜고 일부러 사고를 낸 거니깐요. 아니라고. 어떻게 우리 아들을 그렇게 무서운 사람으로 몰고 갈 수가 있어? 네가 아주 정미자처럼 미쳤나 보다. 그리고 그 미친 여자의 말 하나로 우리 경수가 저렇게 됐다는 거니? 그냥 너네 둘이 짜고 경수 몰아넣고 있는 건 아니고? 정신 차려요. 당신 아들은 범죄자라고. 아무리 모정이 대단하기로써니 그게 삐뚤어진 모정이지 정당한 모정이에요? 사실은 이러했어요. 남편의 전처는 저에게 양육비를 받으러 와서 입을 놀린 날부터 남편에게 지속적으로 압박을 당해왔고 보험금을 빌미로 정미자와 첫 번째 부인을 사망하도록 한 과거가 있던 남편이었기에 무서울 게 없었던 거였죠. 전처는 그때부터 본인의 신변 위협을 받으면서 도망 다니다가 결국엔 자기가 키우고 있는 아들을 위해서 저에게 모든 것을 고했답니다. 본인의 아들만큼은 제발 정상적으로 자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모든 걸 반성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죗값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가서 자수할 거예요. 이경수 손에 사망하는 것보다 그게 훨씬 낫죠. 늘 마음 편치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고리를 끊어주셔야 해요. 제가 진짜 죄송해요. 그러니까 제발 제 말은 꼭 믿으셔야 해요. 저도 차라리 교도소 가는 게 마음 편하니까요. 당신들 진짜 무섭다. 이 말이 다 사실이라면 진짜 사람이 아니야. 그 서류 여기다 놓고 나가요. 말 섞고 싶지 않으니까. 여기 병원 월 매출도 다 알고 있더라고요. 전 시어머니 때문에 남편과 이혼했지만 그래도 이경수를 잘 알아요. 돈이라면 사죽을 못 쓰는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올바른 판단을 하시길 바랄게요. 제가 전할 말은 그것뿐이니깐요. 피해자 여자한테도 정말 미안하고, 아니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어요. 그냥 제가 다 잘못한 거죠. 제발 제 말 좀 믿어주세요. 저와의 결혼 또한 제 병원 매출을 보고 접근한 거라고 전처에게 다 말해주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본인도 이경수의 첫 번째 부인을 사망케 한 것에 가담했기 때문에 본인 또한 자수를 할 거고 남편 손에 잘못되지 않겠다고 저를 찾아와 폭로한 것입니다. 전 부인에게 받은 첫 번째 부인 간의 결혼 사진, 그리고 보험금 수령 내역에 대한 서류들을 받고 곧바로 경찰서에 신고했고 이사하는 날 일부러 이렇게 판을 짜고 친 거였어요. 시어머님 본인 아들에 대한 서류를 건네받고 갑작스럽게 심장마비가 왔답니다. 원래도 부정맥이 심했던 시어머니였기에 큰 충격을 받고 잠시 심장마비가 온 것이었고 저였어도 충격이 컸을 것 같긴 했지만 시어머니와 남편의 행동에 괘씸하여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시어머니는 인정을 하지 않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없어. 그 여자를 잘못 만나서 그런 거야. 물든 거라고. 우리 아들이 범죄자일 리가 없잖아. 모든 부모들이 자기 자식은 특별하다고 생각하죠. 그렇게 남자는 하늘이라고 하더니 그 하늘이 무너졌네요, 어머님. 아니지, 이제 아주머니라고 불러야 하겠죠? 아주머니 남은 생 아들 옥바라지 하는데 쓰시길 바랄게요. 그럼 이만. 너 내가 가만 안 둘 거다. 우리 아들 사지로 몰아넣고 넌 떳떳하게 살려고 하나 본데 이래서 여자를 잘 만나야 해. 정미자랑 너랑 아주 내가 쌍으로 가만 안 둘 줄 알아. 착한 우리 아들을 둘이서 짜고 범죄자로 둔갑시켜? 너도 똑같이 만들 거야.
아줌마, 사태 파악 안 되는 거 진짜 대단하네요. 아무리 본인 자식이 귀하다지만 왜 이경수가 저렇게 됐는지 알 것 같아요. 항상 오냐오냐 했으니 본인의 행동들이 잘못된 줄 몰랐겠죠. 진짜 소름 돋고 뭐라 드릴 말이 없네요. 판단은 알아서 하세요. 남편은 전처와 함께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사망에 이르게 한 죄였기 때문에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고, 저 역시 남편에게 혼인 무효 소송을 걸고 싶었지만 이혼 소송이 빠르다는 변호사의 말에 이혼 소송으로 진행하게 되었답니다. 뭐든 해서 빨리 이 관계를 끊어내 버리고 싶었어요. 남편의 재판을 할 때 전처는 모든 것을 다 시인하고 불었지만 남편은 끝끝내 인정하지 않더라고요. 저 여자가 시켜서 전 동조한 것밖에 없다니까요. 진짜 저는 몰랐어요. 제가 왜 아내를 사망에 이르게 했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웃기지 마. 네가 다 판을 깔아놓은 거잖아. 난 그냥 동조한 거고 입만 열면 거짓말. 우리 아들이 불쌍하다. 나한테 아들이 어딨어? 네가 낳은 아들 내 아들 아니니까 그리 알아. 저 잘못 진짜 없어요. 제발 믿어주세요. 끝까지 뻔뻔한 남편이었어요. 심지어 본인 사이에서 나온 아들까지 인정하지 않는 모습에 혀를 내두를 정도였죠. 저런 소시오패스인지 몰랐다는 게 참 소름이 끼쳤고, 시어머니는 재판장에서 오열을 하며 아니라고 부정하셨습니다. 네가 그런 거 아니잖아, 응? 저 여자가 시킨 거지? 네가 여자의 눈이 돌아서 그냥 그런 것뿐이잖아. 착한 내 아들이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해? 아닐 거야. 아니라고. 판사님, 저희 아들이 그럴 리가 없어요. 개미 한 마리도 못 밟는 착한 아들인데. 조용히 하세요. 한 번만 더 발설하시면 재판장에서 대정명령 내리겠습니다. 다시 재판을 진행하도록 하죠. 결국 남편은 본인의 죄를 시인하였고 12년이라는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남편의 전처 또한 10년을 선고받았어요. 이혼 소송 때문에 남편을 면회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서야 모든 걸 뉘우치고 울면서 본인 어머니를 어떡하냐고 하더라고요. 그걸 이제야 걱정하니? 네 엄마 걱정하는 사람이 그런 행동을 했어? 네 엄마가 너 그렇게 힘들게 키워줬다면서 돈을 노리고 사람을 해쳐? 내가 병원 의사가 아니었으면 넌 나한테 접근하지도 않았겠지. 네 벌 달게 받아. 그리고 속죄해. 우리 엄마 지금 요양원에 들어가 있어. 나 하나 때문에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요양원에서 혼자 늙어 가신다고. 내가 출소하면 엄만 안 계실 수도 있는데 네가 혹시 좀만 돌봐주면 안 되냐? 내가 친척이 있어, 뭐가 있어. 안 그래? 그걸 아는 사람이 그랬어? 미안한데 이젠 남이잖아. 네 어머니도 널 이렇게 키운 벌이라고 생각해야지. 끝까지 피해자한테 사과하지 않는 그 모습이랑 널 두둔하는 모습이 너랑 정말 똑같이 뻔뻔하셨잖아. 피해자 부모님은 무슨 죄인지 생각은 안 해봤어? 피해자 부모님도 계시니까 너네 엄마만 안타까워 하지 마. 그리고 제발 인간이 되길 바란다. 그런 말을 듣고도 전 이혼 소송 또한 계속 진행해 나갔어요. 남편의 유책 사유가 충분했기에 이혼 결론이 나왔고 전 남편에게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하나뿐인 집을 팔아 결국 저에게 위자료를 줘야 했던 남편이었죠. 모든 판결이 끝이 나고 전 남편의 첫 번째 부인의 납골당에 도착해 남편과 전처 대신 미안함을 빌었어요. 이렇게 해야 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모든 걸 털어버리고 전 그 동네를 떠나 수원의 조그만 피부과를 개원하였고 딸과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수원이라는 곳으로 내려갔답니다. 한동안은 부모님도 그리고 친구들도 만나지 않고 일만 하였어요. 사실 제가 선택한 결과였기에 그 누구 탓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제가 다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리고 한때 어리석었던 저 역시 반성을 많이 하였답니다. 몇 년이 지나고 부모님을 찾아뵀을 땐 부모님도 잘 찾아왔다며 저를 많이 위로해 주었어요. 부모품이 최고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죠. 남편은 범죄의 대가를 톡톡히 받았지만 죽은 사람은 말이 없으니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긴 들었어요. 목숨이 사라졌다는 것은 그 어느 누구도 보상해주지 않으니까요. 그 일이 있고 9년이란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버렸고 전 딸아이만 보고 달려왔고 앞으로도 그럴 예정입니다. 지워버리고 싶은 과거지만 덕분에 한눈 팔지 않고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아직까지 딸에게 미안한 마음은 지워지질 않네요. 그래도 다행인 건 지금은 너무 밝고 건강하게 자라준 제 딸에게 고마운 마음이 드는 것은 사실이에요. 제 글이 누군가에게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너그러이 좋은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해요. 그럼 마치겠습니다. 평안하세요. 안녕하세요. 돈이란 뭘까를 생각하며 이 글을 써보려고 해요. 저는 30대 주부이고 언제나 이 채널을 들으며 집안일을 하곤 해요. 저 역시 누군가에게 재밌는 하루를 선사하기 위해 글을 써보려 합니다. 결혼 후 시댁에 인사를 갔을 때 시어머니 되시는 분은 너무도 인자하시고 좋았어요. 남편에게 과거가 너무 힘들게 살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서 그런지 시어머니 얼굴에 고생했던 흔적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 시어머니가 안쓰러워 전 시어머니에게 정말 잘해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하였고 그렇게 아들들밖에 없는 시어머니에게 딸이 되도록 노력했답니다. 같이 살지 않았어도 참으로 행복했던 날들이었어요. 둘째네 결혼할 여자들이고 집에 인사 온단다. 그네네 올 수 있지? 아무래도 같이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 그럼요. 제가 이것저것 준비할 테니까 어머님은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힘드신데 괜히 몸 다치세요. 제가 일찍 갈게요. 아니요. 넌 옆에 있어주면 된다. 그래도 결혼할 사람이라는데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려. 어쨌든 고맙다. 시어머니의 집과 저희 집이 거리가 좀 있었기 때문에 시어머니는 조심스레 저에게 부탁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시동생이 결혼한다고 데리고 올 여자를 맞으러 어머님 댁으로 내려갔어요. 어머님은 역시나 막내 며느리를 맞는다며 신이 나서 전부침에 갈비, 잡채, 바리바리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저 역시 인사를 갔을 때 어머님이 손수 따뜻한 밥을 해먹이고 싶다고 하셨기 때문에 어머님의 정성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동서되는 사람이 인사를 왔는데 어머님과 마주치자 기합할 일이 벌어졌고 남편과 시동생마저도 당황하였더라고요. 그리고 동서는 곧바로 화색이 돌면서 갑자기 활발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머, 어머님이 아줌마일 줄이야? 어머, 진짜 꿈에도 상상 못했다. 그렇죠? 당신은 왜 이런 얘기를 안 했어? 어머님이 가정부 했다고 얘기했으면 내가 뭐라고 할까봐? 그래도 잘 사시고 계셨네요. 아줌마 손맛이 그리웠는데 반가워요. 그래. 잘 지냈니? 내가 그때 사모님이랑 사장님한테 은혜를 많이 입었어서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깐요. 저희 엄마 아빠가 좀 잘해주셨나요? 그래도 어머님 아들들은 진짜 잘 키우셨네요. 아주버님은 의사에, 둘째 아들은 노무사에. 진짜 대단한데요? 하여튼 아줌마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니깐요. 아우,
자꾸 아줌마라는 말이 입에 붙어서. 천천히 호칭은 바꾸면 되지. 그래도 우리가 보통 인연은 아닌가 보다. 내 아들이랑 만나고 있을 줄은 정말 몰랐네. 그러게요. 엄마가 아줌마 한번 만나고 싶어 하긴 했는데 인연이네요. 저희 엄마가 보시면 무슨 말씀을 할까 궁금해요. 시동생이 데리고 인사 온 동서는 예전 어머님이 굉장히 힘든 시절에 파출부를 했던 집의 딸이었어요. 꽤 오랜 시간 일을 했었기 때문에 바로 저희 어머님을 알아보는 동서였고, 어머님을 보자 마음이 엄청 편안해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이상하게 전 동서가 거슬렸습니다. 그래도 시댁이고 옛날 과거가 있지만 지금은 시어머니 되실 분인데 본인이 상전 행세를 했거든요. 그리고 워낙 심성이 착하고 바른 말을 잘 못하시는 어머님이었기에 그저 그런 동서에게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모습이었어요. 형님, 말씀은 많이 들었어요. 간호사셨다고. 아무리 세상이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간호사가 의사를 만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데 그래도 성공하셨네요. 어디 가서 의사 사모님 대접받고 진짜 좋으시겠어요. 진짜 한 방에 성공했네요. 형수님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아, 형수님, 죄송해요. 워낙 사랑만 받고 자라가지고 조금 해맑아요. 이해해 주세요. 아마 악의 없이 한 얘기일 거예요. 그래도 속은 굉장히 착한 여자이니 형수님이 많이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세요. 아, 네, 제가 가르칠 게 뭐가 있겠나요. 그래도 이제 가족이 됐으니 호칭은 바로 해야 할 것 같아요. 동서라고 할게. 어머님이 과거에 동서네 집에서 일을 했지만 그래도 지금 아줌마라고 하는 건 좀 아니지. 어머님이라고 해버릇해야 해. 어머, 당연하죠. 오늘 저도 놀라고 그랬으니깐요. 근데 형님이라고 벌써부터 기강 잡으시는 거 아니죠? 곤란해요. 기강이라니 그냥 맞는 말을 한 것뿐이야. 어머님한테 깍듯이 대해줬으면 해. 어머님이 그래도 이 집 제일 어른이시잖아. 형님 되게 얼굴은 동안 페이스인데 마인드는 꼰대 마인드가 있네요. 알겠어요. 어련히 알아서 할까. 어딘가 모르게 싸한 구석이 있는 동서였어요. 그래도 분란을 만들고 싶지 않아 마음속에 꾹꾹 눌러왔던 말들을 참았고 그렇게 첫 만남은 지나갔습니다. 동서가 돌아간 뒤에 어머님한테 듣기론 마냥 예쁨만 받아서 그런 거니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고 먼저 말씀하셨어요. 어머님은 원래가 누구누구 어떻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셔서 그런지 동서가 마음에 든다 안 든다 말을 하지 않았고 그저 본인 아들이 행복하면 됐다 싶은 마음이 드는 것 같았어요. 그럼에도 걱정은 좀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래도 둘째네 집에서 한동안 일을 했는데 너 아무렇지 않니? 엄마 때문에 창피하거나 하는 건 아니야? 엄마는 그게 뭐가 창피한 거라고. 그렇게 번 돈으로 우리 공부시켜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작아질 필요 없어요. 에이구, 그렇게 말해주니까 고맙다. 넌 이렇게 많이 배우고 잘났는데 혹시라도 엄마 때문에 너까지 무시당할까봐 그래. 그런 애 아니니까 걱정 마세요. 조금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구성은 있지만 그래도 마음은 착한 애예요. 엄마도 오랜 시간 겪어봤으니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저희를 예쁘게 봐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알지. 요즘 안 착한 애들 어디 있겠니? 그래도 혹시 네 결혼에 엄마가 방해된다면 언제든 얘기해라. 알겠지? 시동생은 동서한테 푹 빠진 것 같아 보였어요. 전 어머님의 입장이 이해가 갔기 때문에 마음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시동생은 결혼을 하게 되었고
본격적으로 동서는 저희 집의 식구가 되었답니다. 하지만 결혼식에서도 어머님은 제인이셨고 사돈네 집안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동서와 똑 닮은 성격을 가져 보였어요. 다짜고짜 어머님한테 반말을 찍찍 하셨거든요. 어머, 순찬댁을 여기서 볼 줄이야. 그때 상견례장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보통 인연은 아니라니까. 아니, 아들을 어쩜 저렇게 잘 키웠어. 우리 집에 걸맞게. 난 그때 아들 공부 잘한다고 얘기는 들었어도 저렇게 잘할 줄은 몰랐지. 그래도 아들들이 엄마가 고생하는 건 알아가지고 저렇게 공부해서 성공한 건가 봐. 순창댁 자식 농사는 성공했다니까. 아, 네, 그렇게 봐주시니 감사하죠. 제 아들이 그래도 부족한 게 많은데 모르는 거 있으면 많이 알려주세요. 그래야지. 내가 옆에 딱 데리고 있으면서 잘 가르칠게. 순창댁도 알다시피 우리가 가진 게 돈밖에 없잖아. 아들 인생 핀 거라고 생각해. 지금은 남의 밑에서 일하지만 우리가 나중에 사무실도 차려주고 대표도 시켜줄 건데 장가 잘 온 거지. 내 입으로 말하긴 그렇지만 솔직히 우리 집에 장가 오고 싶어서 안 달라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거든. 이래봐서 알잖아? 동서의 친정 식구들은 시어머니가 본인들이 부리던 가정부였던 걸 알고 은근 무시하며 하대하더라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사돈들에게 깍듯이 존댓말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제 마음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였어요. 동서는 가만 보니 악랄한 구석이 있었고 본인 남편 앞에선 어머님을 생각하는 척을 하면서 어머님 앞에서는 시종 부리듯 하는 거였답니다. 아, 어머님, 이거 잡채가 너무 짠 거 아니에요? 다시 하세요. 아니, 그때는 손맛이 좋았는데 왜 이리 변했어요? 아이고, 짜냐? 내가 요새 미각이 왔다 갔다 하나벼. 그래, 그럼 다시 해야지. 네가 옛날에도 간은 잘 봤잖니. 어머님은 남의 집 일을 그렇게 하고도 음식 간 하나를 못 맞추세요? 아우, 참. 그리고 전 짠 거는 진짜 싫어하거든요. 동서, 말을 왜 그렇게 해? 그럼 동서가 해먹어. 지금 어머님이 우리 내려왔다고 맛있는 거 해주시는 건데. 어머, 제가 뭘요? 그리고 형님, 옛날부터 발끈하는 거, 그거 피해의식인 거 알아요? 혹시 저한테 피해의식 느끼세요? 내가? 내가 왜 동서한테 피해의식을 느껴? 진짜 동서 말하는 거 글러먹었구나. 사람이 본인을 되돌아봐야지. 제가 뭘 어쨌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참나, 하여튼 끼리끼리하더니. 형님이랑 어머님이랑 제 짝이네요. 구질구질한 게. 너 말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아무리 내가 니네 집에서 일을 했기로서니 사람한테 그러면 되니? 그런 마인드 고쳐야 해. 동서의 막말은 선을 넘어버렸고 제가 폭발하려던 찰나 시어머님이 대신해서 동서한테 뭐라고 하였어요. 주방에서 새 여자가 시끌시끌한 느낌이자 시동생이 주방으로 들어왔고 동서는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이간질 쇼를 하면서 연기를 했어요. 죄송해요, 어머님, 형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 건데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그리고 아무리 제가 어머님이랑 안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제는 며느리인데 옛날 일은 다 잊으시고 형님한테 하던 것처럼 대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동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서방님 들어오니까 갑자기 눈물쇼 하는 거야? 뭐 이런 게 다 있어 진짜. 또 이런 류의 인간은 처음 보네. 형수님, 말 가려하세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시집살이를 시키려고 하는 거죠?
엄마도 진짜 실망했어요. 엄마가 예전에 이랬던 건 이랬던 거지만 지금은 시어머니면 시어머니로서의 품위를 지켜야죠. 며느리를 그렇게 괴롭히면 돼요? 자기야, 그만해. 내가 잘못한 거지 뭐. 난 그냥 어머님이랑 친하다고 생각해서 조금 편하게 대했는데 어머님은 그게 노여웠나 봐. 본인이 시어머니라면서 날 막 겁박하는데 이런 적 처음이야. 그리고 형님까지 합세해서 너무 무서웠어. 아이고 참 기가 막혀서 너희 그냥 올라가라. 어차피 내가 무슨 얘기를 한들 그게 네 귀에 들리겠니? 얼른 돌아가. 엄마 진짜 그러지 마요. 아무리 엄마가 나를 위해 희생했다고 하더라도 난 내 식구한테 이러는 거 못 참으니까. 자기야, 가자. 그렇게 동서의 눈물쇼에 넘어간 시동생은 시어머니에게 화를 내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한바탕 주방에 주저앉아 우셨답니다. 그동안 살아온 세월이 얼마나 서럽고 힘드셨으면 저럴까 싶은 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렇게 한참 시어머니의 넋두리를 들어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남편 또한 저에게 한 소리 하였습니다. 남자는 다 똑같은 동물이라는 게 맞는 것 같았죠. 네가 형님 됐다고 재수씨 기강 잡으려고 하는 거야? 그러지 마. 너 때문에 안 그러던 엄마도 그러는 거잖아. 둘째가 오죽하면 엄마한테 퍼붓고 집으로 가겠어? 괜히 엄마 부추기면서 재수씨 잡으려 들지 마. 진짜 그런 거 보기 안 좋으니까. 아니 무슨 내가 동서를 잡아. 그리고 나한테 이유를 물어봐야지. 다짜고짜 잡지 말라니? 그리고 당신 재수씨, 내가 잡는다고 절대 잡힐 인간 아니거든? 어머님한테 하는 걸 못 봐서 그래. 사람을 얼마나 하대하고 무시하던지, 어머님이 그 집에서 일할 때 어떤 대우받고 일했는지 안 봐도 훤하더라. 아들들 키워봤자 소용없다더니 진짜 맞는 말이다 정말. 뭐가? 재수씨 참하고 착하더구먼. 여자들이 이상한 거지. 하여튼 너 집에 분란 만들지 말고 재수씨랑 좀 잘 지내봐. 남자들은 이미 동서의 눈물쇼에 한바탕 넘어간 것 같았어요.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라는 마인드로 동서를 경계해야겠다 싶었고 어느 날 동서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날 일에 대해서 사과하려나 싶어 전 동서를 만나러 나갔어요. 동서, 어쩐 일이야? 그날 일에 대해 뭐 그래도 미안함은 느끼고 있나 보지? 어머님 그날 엄청 우셨어. 당장 사과드려. 아니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아, 다름이 아니라 드릴 말씀이 있어서 뵙자고 한 거예요. 솔직히 형님도 뭐 제 레벨이랑 당연히 다르고 어머님이야 말할 것도 없죠. 가정부 출신. 전 사실 이런 하류층 사람들이랑 어울려 본 적이 없거든요. 제 주변에도 다 의사천지인데 형님 같은 간호사는 처음이에요. 그래도 아주버님이 의사니 제가 정말 100번 양보해서 형님이랑은 잘 지내보려고 하는데 제 제안 받아들이시겠어요? 전 어머님같이 가정부 출신이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못 참아요. 제 말 무슨 뜻인 줄 알죠? 형님도 그러니 어머님 편 그만 서고 제 편에 서서 저희가 이 집 기강을 이끌어 갔으면 좋겠는데. 이거 완전 사이코 아니야? 야, 뭐? 하류층? 네 잘난 남편 그렇게 잘나게 만들어준 게 시어머니야. 근데 그걸 모르고 네가 기강을 잡고 싶어? 너 사람 잘못 봤다. 네가 그러면 내가 응 그래 동서 그럴게. 이럴 줄 알았나 본데 천만의 말씀이야. 전 그리고 바로 동서에게 카페에 있는 물을 뿌렸어요. 너무 화가 나서 부들부들 손이 떨렸고 동서는 물을 맞자마자 소리를 지르며 난리를 치더라고요.
오늘로써 동서는 정말 상종하면 안 되는 인간인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무슨 소리를 했는지 당장에 시동생은 저에게 전화를 하고 처음으로 형수님이 아닌 남처럼 말을 하더라고요. 형수님, 진짜 너무하네요. 손아래 동서 그냥 귀엽게 봐주실 것이지. 물까지 뿌려대며 그렇게 형님 노릇 하고 싶었어요? 제가 형수님을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봤네요. 가뜩이나 오냐오냐 자라서 사회 경험이 많지 않은데 오늘 얼마나 놀랬는 줄 아세요? 서방님,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네요. 지금은 그렇게 옆에서 이간질쇼에 놀아나지만 나중에 모든 사실을 직시하고 어떤 행동을 할지 궁금해지네요. 저도 서방님이 이렇게 감정에 앞서서 진위 여부는 판단하지 못하고 따지시는 분인 줄 정말 몰랐어요. 화가 나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동서와에 있었던 이야기를 모두 하고 싶었지만 동서와 똑같은 사람이 될 것 같아 말을 아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고 전 동서를 마주할 일을 많이 만들지 않고 피했어요. 그렇게 설이 다가옴에 따라 동서를 마주할 일이 생기고야 말았답니다. 앞서 말했듯이 남편은 의사였기에 그날 당직 근무를 하여 시댁에 같이 내려가지 못했고 전 혼자 시댁에 내려가게 되었어요. 기한길이라 그런지 어마어마하게 차가 막혀서 설 명절날 거의 10시간 만에 순창에 있는 시댁에 도착하게 되었죠. 그런데 어머님이 혼자 외로이 전을 부치고 계시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물었어요. 온다고 하던데 연락이 통 안 되는구나. 둘째는 전화가 아예 꺼져 있고 새아기도 마찬가지로. 이게 사고가 났는지 걱정은 되는데 그래도 할 건 해야 하니까 먼저 하고 있었어. 네가 전화 좀 해봐라. 내 전화는 통 받지를 않아. 뭔 일이 난 건지. 그러게요. 저한테 빨리 와야 한다고 그렇게 성화를 떨던 동서였는데 갑자기 연락 두절이라니. 제가 전화 한번 해볼게요. 시어머니의 걱정 어린 말을 뒤로하고 시동생에게 전화를 하니 역시나 전원이 꺼져 있었고 동서에게 전화를 하니 제깍 받았어요. 뭔가 기다렸다는 듯이 제 전화를 받는 동서였답니다. 그리고 동서에게 나온 말들이 정말 저의 뚜껑을 열리게 하더라고요. 형님, 저희들 가족여행 마라도 놀러 왔으니까 저는 두 분이서 부쳐먹고 연락하지 마세요. 솔직히 10원 한 장 보태주지 않는 시댁에 가서 제가 굳이 전 부치고 희생할 필요는 없잖아요? 저희 엄마 아빠 그리고 이랑 마라도 왔으니까 연락 마세요. 이희한텐 제가 알아서 잘 둘러대고 설명했으니까 이제 전화 안 하셨으면 좋겠네요. 두 분이 짝짝꿍 잘 맞으시니 잘해보세요. 야, 너 지금 말 다 했어? 지금 일부러 시어머니랑 나랑 이렇게 두고 서방님 꼬셔서 네 가족이랑 놀러 갔다는 게 말이 되니? 왜 안 되죠? 우리 엄마 아빠가 얼마나 이 순간을 기다렸는데 그 맘 맞는 시댁 전 못 가니까 두 분이 잘해보세요. 그 말을 끝으로 동서는 전화를 끊었고 너무 기가 막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세상 순둥순둥 하시던 시어머니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동서의 목소리에 크게 분개하셨는지 처음으로 큰 소리를 내셨고 그 이후 나마저 경악할 복수를 시원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정말 예상치 못하게 어머님께서 시원한 반격을 해주시니 역시 우리 어머님 한 방이 있구나 싶었어요. 어미야, 내가 도저히 못 참겠어서 그런데 저것들 밟으러 마라도 가야겠다. 너도 얼른 같이 갈채비 하자. 네? 마라도를요? 네, 어머님이 가자고 하면 가야죠. 그런데 어머님 괜찮으세요? 일단 청심환이라도 드세요.
저흰 그렇게 비행기를 타고 바로 제주도로 날아가 마라도행 배를 탔습니다. 어머님이 처음으로 그렇게 밀어붙이신 일이었어요. 그리고 마라도에 도착하여 한참을 걷다 보니 바로 보이더라고요. 동선의 식구들이 짜장면을 먹고 있는 모습이 말이죠. 뭐가 그렇게 행복한지 동선은 활짝 웃고 있었고 시동생은 바보같이 그 옆에서 아무렇지 않게 밥을 먹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아니, 엄마. 형수님. 아니, 여긴 어쩐 일이세요? 이번 설에 형수님도 못 온다고 하고, 엄마도 친구분들이랑 여행 가신다더니. 동서가 그렇게 얘기했군요. 서방님 바보예요? 어쩜 그렇게 어머님을 모르세요? 모른 척하고 싶었던 건지, 아님 진짜 바보같이 몰랐던 건지는 몰라도, 만약 어머님이 여행을 가신다고 했으면 연락 한 번을 안 해보시는 게 말이 되나요? 그저 동서 말만 듣고 어머님을 등한시 한 거냐고요. 그렇게 동서네 집 돈이 좋나요? 동서도 말해봐. 왜 거짓말을 해서 일을 이렇게 만들어? 시동생에겐 어머님이 놀러 가시기로 해서 설에 내려오지 말라고 했다고 거짓말을 한 동서였어요. 하지만 전 그걸 고지고대로 믿은 무심한 시동생에게 더욱 실망을 하게 되었답니다. 아무리 본인 부인이라고 하지만 어쩜 그렇게 어머님께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있는지 정말 너무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어 저 역시 시동생을 보자마자 싸붙이고 말았어요. 제가 언제... 여보, 형님 이상해. 어머님 잘 오셨어요. 저희 식구끼리 먹으려 했는데 어머님도 좀 드세요. 그리고 어머님이랑 형님은 저 잠깐 따로 볼까요? 괜히 여기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큰 소리 낼 필요 없잖아요. 짜장면 너나 처먹어. 이 나쁜 것. 가족끼리 이사단 내놓고 넌 지금 짜장면이 목구멍으로 들어가냐? 뭐? 형님이랑 둘이서 전을 부쳐 먹어? 애가 어쩜 이리도 못 배우고 못돼 먹었어? 사돈들도 그러시는 거 아닙니다. 딸이 그런 행동을 하면 따끔하게 일러줘야죠. 제가 지금 설마 저희 집에 와서 전 안 부쳤다고 이러시는 줄 아세요? 얘 행동에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네 남편을 그렇게 우리랑 갈라놓게 하니 좋으냐? 우리가 너한테 뭔 죄를 줬길래 이래? 설마 내가 파출부 출신이라서 그러니? 어머님은 이 말을 마치고 그동안 동서가 했던 행동들을 시동생에게 모두 일러주었고 시동생의 얼굴은 일그러져 갔습니다. 여우한테 속아 모든 말을 다 믿었는데 시어머니가 해준 얘기에 시동생은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시동생이 동서에게 따지려고 하자 갑자기 동서의 어머니, 즉 사돈이 나서서 시어머니에게 또다시 하대를 하며 막말을 하더라고요. 무슨 저런 집안이 있나 싶었어요. 아니, 순창댁. 지금 감히 나 가르쳐? 우리 딸이 말아도 오고 싶어서 그런 건데 지금 순창댁이 잔소리할 일이야? 장모님,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리고 저희 엄마한테 순창댁이라뇨? 예전에 일하셨지만 지금은 엄연한 사돈인데. 사돈? 그럴 급이나 되고? 자네 학벌이랑 직업이 좋아서 허락한 거지. 어디 순창댁을 우리 사돈이래? 일에서 없는 것들 걷어주면 뭔가 대등하다고 생각한다니까. 내가 이래서 거지 같은 것들이랑은 상종을 안 하는데 참.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자마자 사돈의 머리채를 잡았고 동서는 시어머니를 떼내려고 안간힘을 썼어요. 저 역시 그런 동서를 떼내기 위해 머리채를 휘어잡고 맞대맛으로 싸우게 됐답니다. 한참 머리채를 흔들다 보니 다들 지쳐 나가 떨어졌고 시동생은 이 싸움을 말리다가 결심을 했는지 한마디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 시어머니 또한 합세를 하여 집안을 박살내었어요.
이렇게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장인어른이 지금 일궈낸 해서 직원들끼리 파업하려고 하는 건 아세요? 제가 노무사로서 그 직원들 편에 서서 이제 장인어른에게 대적하렵니다. 이제 장인어른도 아니죠. 당신은 딱 기다려. 이혼소장 날아갈 거니까. 아니, 지금 우릴 압박해? 너 노무사라고 지금 뻐기는 거야? 네가 우리 말만 잘 들으면 노무사 사무실 차려주는 건 일도 아닌데 사무실 갖기 싫은가 보지? 평생 남 밑에서 일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 집값게 노무사면 노무사지. 어디 우리 집안에 비벼? 꼴랑 10평짜리 사무실 차려주려고 하는 걸로 유세 떨지 마요. 그깟 거 나도 차릴 수 있어. 무슨 엄청난 재벌이라고 나대. 그리고 막말로 사람 대 사람으로 따지면 당신 딸이 지금 나한테 한참 미치는 거 아닌가? 꼴랑 지방대 나와서 입시미술 강사나 하는 게. 이름만 대면 알만한 중소기업 당신네 회사. 내가 그동안 파출부로 일하면서 당했던 모든 것들까지 매스컴에 고발할 거야. 직원들 노조 파업에 갑질 사장 부부까지 어디 한번 잘 견뎌봐. 그래도 우리 아들이 사랑한다고 하니 부모로서 해준 게 없어서 미안한 마음에 결혼까지 시켰더니 우리 집안을 쥐었다 폈다 하려고 대릴 사이를 들인 거였구만. 가만 안 둘 테니 그리 알아. 이 모든 사태는 당신들이 만든 거야. 알겠어? 버리장머리 없는 것 같으니라고. 지 엄마 아빠 꼭 닮아서 못돼 처먹었어 아주. 그리고 집안을 자꾸 들먹이니 나도 대학 좀 들먹여야겠다. 우리 큰애는 유능한 간호사에 서울대 간호학과를 나온 수재고 우리 아들들도 다 서울대 고려대 출신이야. 근데 넌 뭐냐? 이름도 모르는 지잡대 나와가지고 집안 믿고 우리를 하대해? 정신 나간 것 같으니라고. 꼴랑 알바나 하면서 지네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우리 집을 천대해. 절대 다신 못 받아들여. 그 말을 뒤로하고 저희는 다시 육지로 잘 돌아왔어요. 그리고 시동생은 회사 직원들을 만나면서 노조 파업에 관해서 도움을 많이 주었고 시어머니는 파출부를 했던 시절을 회상하며 사장 부부를 고발하였어요. 당연히 일반적으로 형사처벌이 될 수 없는지라 작은 신문회사 기사를 만나 인터뷰를 했던 것이죠. 그렇게 직원들의 노조 파업 때문에 회사는 중단이 되고 사장 부부는 갑질 부부라고 업계에서 소문이 났어요. 그리고 동서는 결국 시동생에게 위자료를 주며 이혼을 당하고 말았어요. 너희 같은 버러지들이 우리 뒤통수를 쳐? 내가 너를 그 구질구질한 데서 구제해 주려 했더니 감히 우리를 뭘로 보고 이리 대? 이게 어디서 또 입을 놀려? 사람한테 급이 어디 있니? 그냥 겨우 회사 운영하며 입에 풀칠이나 하는 주제에 뭘 그렇게 잘난 집안이라고. 그리고 딸내미 미술 시켰다고 나댔는데 결국엔 지금 입시 강사 아닌가? 그것도 알바자리로 몇 시간. 그래놓고 무슨 우리 아들을 감히 데릴 사이를 들이려 해? 아들이 좋다니 참았는데 이젠 아니라고 하니 막말 좀 해야겠다. 다 끝난 마당이지만 네 딸 교육 잘 시켜. 배운 것도 없어가지고 집안 빽만 믿고 뭘 저렇게 나대는지 우스워 죽겠다니까. 순창댁, 감히 우리 딸을 모욕해? 기가 막혀. 아니 어떻게 나한테 순창댁이 감히 막말을 해? 아우, 혈압 올라. 감이라는 말은 여기서 쓰는 게 아니랍니다, 아주머니. 내가 예전에 파출부로 일했던 순창댁 갔나 본데 이젠 아니거든. 내가 이렇게 잘난 아들들을 두고 당신한테 왜 이런 취급을 당해야 돼? 꼴랑 회사 그것 하나 운영하면서 잘도 나댄다니까. 동서와 시동생이 이혼하는 날 이렇게 시어머니는 울분을 토하셨고 결국 마지막으로 저와 시어머니가
동서를 본 마지막이었어요. 동서는 이혼은 끝까지 하기 싫었는지 법원 앞에서도 시동생을 설득하려고 했지만 저와 시어머니를 보고 차마 시동생에게 다가서지 못하더라고요. 갑질녀의 최후였고 이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하다고 정말 많이 깨달았습니다. 보고 자란 게 부모들이 남들한테 갑질하는 모습만 보고 자랐으니 시집을 와도 시댁에서 갑질을 부리다가 일을 이렇게 만든 동서였던 거예요. 미안하다. 해준 것도 없어서 아마 우리가 잘 살았다면 저 집안에서 널 저렇게 이용하려고 하지는 않았을 텐데. 아니에요, 엄마. 제가 죄송해요. 여자의 눈이 돌아서 엄마까지 등한시 하려고 하다니. 진짜 죄송해요. 할 말이 없어요. 입에 발린 말만 들으면 어떻게 속지 않을 수 있겠어요. 저도 서방님한테 막말한 거 사과할게요. 동생 같아서 너무 답답해서 그랬네요. 그동안 동서 이간질한 게 한두 개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수님, 죄송합니다. 형수님한테도 드릴 말씀이 없지만 그래도 저희 엄마 옆에서 힘이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렇게 악랄한 여자는 최후를 맞이했어요. 파업도 잠시, 다시 회사원들은 회사에 돌아가 일을 했지만 동서의 아버지는 그때 파업이 충격적이었던지 전문 경영인으로 대체를 하여 일선에서 물러났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업계에서 이미 소문이 날 대로 났던지라 인력난이 보통이 아니라고 했어요. 회사원 익명 커뮤니티에서는 그 회사를 거르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로 소문이 나버린 거였죠. 별로 안타깝진 않고 본인들이 자초한 일이라고 생각하니 참 고소했어요. 그리고 동서도 그렇게 고개를 빳빳이 들고 다니던 여자였지만 결국 끝은 이혼녀가 되어 위자료까지 주고 나자 결국 주변 사람들에게도 잘난 척을 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건선징악의 결말을 맞은 것이고 몇 개월이 지나 시동생은 본인의 힘으로 노무사 사무실을 차려 이름을 널리 알려 그래도 곳곳에서 많이 찾아주는 이들이 생겼어요. 동서도 그 소문을 들었는지 몇 개월 만에 시동생에게 연락을 하여 그동안 본인의 잘못을 일일이 얘기를 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시동생은 그 문자를 읽고 바로 차단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시동생 입에서 듣는데 너무 고소했어요. 정말 본인을 돌아보지 못하고 남한테 갑질하는 동서가 많은 걸 배웠기를 바랬고요. 이제 여자 보는 눈 좀 기르려고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엄마가 꼭 마음에 드는 여자로 데리고 올게요. 기대하세요. 엄마는 네가 좋으면 상관없지만 너까지 무시하지 않는 여자였으면 좋겠다 싶어. 엄마는 그거 하나면 된다. 우리 가족 앞으로 더 행복하게 살아봐요. 저도 우리 가족이 항상 좋은 일만 있기를 진심으로 바랄 테니까요. 그날 나도 순창에 내려갔어야 했는데 여보, 미안해. 당신한테. 하여튼 남자들이 잘못이었다 싶어. 이제 나랑 동생이랑 당신이랑 엄마 말 무조건 잘 믿고 잘 들을 테니까 지켜봐줘. 엄마 죄송했어요. 저도 할 말이 없네요. 우리 잘 살아보자. 저희 가족은 더더욱 행복해졌어요. 3년이 지난 지금 시동생은 남편이 소개해준 레지던트를 만나 재혼을 하였고 저도 잘 아는 레지던트였기에 오히려 저희 가족은 더 돈독해졌답니다. 시어머니 또한 아들들과 며느리들이 잘 지내는 모습이 제일 행복한 일이라며 즐거워하셨어요. 그리고 저희는 이번 겨울에 온 가족 제주도 여행을 앞두고 있어요. 그때 마라도를 간 게 마지막 여행이었는데 이번엔 좋은 일로 가는 제주도이니만큼 너무 설레고 행복하답니다. 중간에 똥물이 들어와 물을 흐릴 뻔했지만
다시금 바로잡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서로를 위하고 오히려 서로 배려를 하지 못해 안달이 나는 가족이 되었고 이게 가족이다 싶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권선징악은 반드시 올 거니 용기 잃지 마세요. 제가 좋은 기운 팍팍 드리면서 이만 글을 마쳐볼게요. 감사합니다.